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마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허함입니다. 현대를 살면서 점점 바빠지고 사람들의 관계는 얼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다, 공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런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기보다는 이런 공허함을 없애려고 또는 피하려고 또는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이 들면 친구를 만나든지 이성을 만나든지 아니면 감각의 자극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임이다, 영화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음악을 들으러 가고 나이트클럽, 시끄러운 소리를 즐기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각이나 후각, 그래서 음식으로 이런 자극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면서 이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런 촉각적 자극, 어떻게 보면 성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남성과 이성 간의 스킨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감각을 자극하도록 공허함이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자극을 쫓아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이런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다는 것을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는 즐겁죠. 이런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즐거울 수가 있는데, 그 자극이 멈추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떠들던 게 멈추면, 아니면 공연을 가서 그런 오감각의 쾌락을 느끼고 멈추고 나면, 그리고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과 각종의 즐거움에 대한 여행 패키지를 하고 나서 그걸 멈추고 나면 그 공허함은 훨씬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즉,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고 의미 없는 방법을 보통 선택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허함이 왜 채워지지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곽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외곽의 자극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된 공허함을 채우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는 자극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의 내면 소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공허함을 점점점 크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가수 공연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공허함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공허함이라는 것은 왜 오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공허함은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실제 나타내지를 않고 상대방 마음을 실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나타내기보다 내가 좋아 보이도록 위장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스킬만 늘어서 그렇게 겉웃음만 한다든지, 상대방 말을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다음 할 말을 생각해서 또 귓등으로 상대방 말을 듣게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 연결감이 없어지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비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게 계속 오지를 않고 나는 또 내지를 않기 때문에 점점 비어가는데 자극만 요란하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그 자극 바깥만 자극이 잠시 될 뿐이고 여전히 바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지, 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마음의 소리를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좀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때는 최대한 자극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시끄러운 바깥에서 이런 사색을 하기보다 아침이나 새벽이나
고저녁한 저녁에 조용할 때 자극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결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연결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연결감인데, 부부도 같은 침대에 있지만 등을 돌리고 서로 있으면 자기가 외롭다, 공허하다,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듯이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딴 사람을 또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서 이 연결감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딴 사람 생각함으로써 그 상대방은 에너지를 주는데 나는 이런 기를 안 받는다든지 해서 결국은 그 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연결감은 그냥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좋아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램 없이 도와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그러려면 상대방의 어떤 게 필요한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좀 절실한지를 계속 살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그걸 찾아서 만약 그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 사람은 기대치 않은 도움에 의해서 기쁜 에너지를 보낼 것이고, 그 기쁜 에너지가 나한테 전달되면서 충족이 될 가능성이 많죠. 대표적인 예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홍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걸 했었을 때 보람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이 보람과 뿌듯함이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고, 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램없이 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행위들, 동작들을 많이 함으로써 공허함은 저절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쓸데없이 내가 세상의 자극을 받으려고 돈을 쓸 필요도, 소비를 할 필요도, 내 몸을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할 필요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과거에 대한 자기의 잘못이나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거리,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또 내가 아닌 상대방, 내 가족,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면서 정작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있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오히려 나이 들어서 그때 학창시절이 좋았다, 아니면 그때 군대 시절이 좋았다라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어릴 때 그게 행복인 줄 알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어리석게 되면 그 당시가 가장 행복한지를 모를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 그것을 한 개 한 개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계속 깨어 있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간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낄 틈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깨어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데, 지금 일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면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면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이런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은 자꾸 어떤 세상의 자극을 받으러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소비성으로 일시적으로만 잠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길래, 어떤 내면의 소리가 있었길래 그런 게 드는지,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잠시 과거나 미래로 빠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면, 그리고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게 되면 좀 더 우리의 감정이 미성숙하던 것이 성숙하게 되고, 공감을 느끼게 되고, 좀 더 관계 속에서 자기의 보람과 뿌듯함을 찾아서 공허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